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 BNC 주주님들, 이 한국 BNC가 현재 대규모 자금 라이선스 아웃 체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은 상승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규모 자금을 불러올 이 기술력을 우리가 크게 눈여겨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OZ001과 이 003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이 한국 BNC가 이 OZ001, 003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이 실적 모멘텀이 함께 반영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외형 성장은 여기서 나온다까지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이 보시면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한국 BNC 온코제 이 ALCR에서 단백질 분해 폐암 치료제 연구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좋은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연구 발표한 이 OZ001과 003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OZ001과 이 003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현재 온코젠이 개발 중인 이 CMPD라고 있어요. 이 플랫폼으로 즉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맷이라는 비소세포 이 폐암을 타깃으로 단백질 분해 약물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온코젠의 T타입 칼슘 채널과 그리고 STAT 이제 하루에 즉시 투여하는 이런 동시에 한 번에 타겟할 수 있는 항암 신약을 최초 개발했다. 현재 CMPD를 활용하는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 신약인 이 온코제의 OZ001과 003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온코젠의 OZ001 같은 경우 이제 이중 타겟 항암 신약으로 표준 항암제보다 이제 우수한 결과를 좀 보였습니다. 이제 유방암 90% 그리고 폐암 80% 췌장암 90% 이제 항암 효과를 입증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상학회 이 AACR에서 발표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크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성 시험과 이 안전 시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TJA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신청했습니다. 이 TJA 같은 경우 이제 호주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즉 호주에 승인 신청을 넣었고 여기에 대해서 허가가 나오게 될 시 일상 임상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일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 재료가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 이 기대감이 더욱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OZ003의 경우 기존 85% 종약 억제 효과를 보여준 이제 약인데요. 이 신약 개발 분야에서 또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온코제와 한국 BNC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 바로 한국 BNC가 온코제 지분을 6.75% 확보를 하였고 무엇보다 이 OZ003에 대해서 국내 독점 판권을 이제 한국 BNC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OZ003에 대한 좋은 이슈가 나올 경우 이 한국 BNC가 추가적으로 수혜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현재 계획 준비 중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자금이 좀 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함께 반영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 빅파마 기업들이 이 ADC 차세대 이제 항암제죠. 또 이 항암제 시장에 파트너십 및 이 M&A 활동을 더욱 활동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 하나로 치면 죄송합니다. 이제 155조 7천억 규모가 되는 대규모 자금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BNC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왜냐? 현재 독점 판권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좀 중요시 알아야 될 건 이 한국 BNC의 좀 실적을 한번 살짝 보실게요. 이 실적 부분을 보시면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 판관비 부분을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또 증가를 하였고 또 해외 보툴리늄 이 부분에 있어서 보툴리늄과 필러 매출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현재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필러 같은 제품을
필러와 이 보툴리눔 제품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 BNC의 약 50%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있어선 이 필러와 보툴리눔이 크게 팔려야 이 한국 BNC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독감기하고 좀 열이 많이 나서 좀 말이 행설수설하고 좀 말이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툴리눔을 보면 이 한국 BNC가 이제 보툴리늄 관련해서 허가를 2020년부터 받았고 21년 매출폭이 서서히 성장하면서 22년 그리고 23년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 21년 매출폭과 그리고 23년 매출폭을 비교해 봤을 때 2년 만에 2배 이상 올라갔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또한 이 실적 부문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 실적 부문도 개선이 돼서 이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크게 개선이 된다 하면 이 주가에도 기대감이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매년 모나코에서 진행하는 이 AMWC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성형외과 및 이제 미용 클리닉 학술 대회입니다. 현재 한국 BNC가 CE 인증을 받은 이 히알루론산 필러, 이 볼리피라고 이제 플로레 리도카인을 소개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필러 제품들이 더 크게 외형 성장을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부문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차트도 함께 보신다면 오늘 이 정말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최근 이 주가 상승을 크게 보여준 이 거래대금과 현재 오늘 금일 거래대금을 비교했을 때 적은 수치에도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저항 라인이었던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지지 라인이 돼 주었던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만큼 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좀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오늘 현황을 보시면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 연기금의 수급도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급이 어떤 방향성을 이루는지 이 외국인의 수급이 또 이탈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한국 BNC 같은 경우 과거에 이 악성 물량이 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보이시면 거래대금도 비교할 시 확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하락 추세에서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이런 신호를 좀 보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BNC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AACR에서 보여준 이 항암 관련과 그리고 이 보툴리늄, 필러, 이 피부 미용 제품 등에 있어서 외형 성장을 좀 이룰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이런 좀 모멘텀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구간에서 리스크 부분은 이 실적이 좀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 AACR에서 보여준 이 OZ001과 003에 대한 이런 수출 계약 좀 이런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없을 경우 좀 주가가 실망 매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지지 라인이 되어줬던 이 구간대가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하게 될 경우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61선과 이 481선 중기 장기 이평선이 서서히 만나고 있는 이 점을 보아 만약에 이탈하게 될 시 이 구간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좀 기술적 반등이 또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이 한국 BNC가 앞으로 또 어떤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지 제가 끊임없이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